다음은 저 유튜브 가볼까요? 네, 유튜브에서 김진철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진철님께서는 코아시아 가지고 계시다고 하세요. 코아시아 매수가 9,000원, 비중은 30%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조금 빠졌네요. 한 0.6% 정도 밀려나면서 네, 8,470원의 마감가 찍히고 있습니다.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네, 고점이 여름에 나왔어요. 네, 그 고점 대비로는 32% 보시는 것처럼 가격 조정 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가 안 좋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수 전문가님 주가 빠졌네요. 고점에서 많이. 네, 기업 자체가 오버슈팅이 된 기업이니까요. 이제 코아시아 IT 관련된 IT 섹터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이 주가가 움직였던 거는 이제 실적 흑자 전환됐다 뭐 이것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 파트너로 선정됐다라는 이 주식 그걸로 이제 여태까지 스윙이 주가가 있었군요. 움직였던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은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기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파트너 등록했다는 그 내용 때문에 2,700원짜리가 12,500원까지 4배가 간 거거든요. 3배 이상의 3.5배 정도 시세가 터진 거거든요. 그 재료 하나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이게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얘는 미리 3.5배 시세가 터진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지금 신고가 갔어도 25% 올라가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지금 신고가를 가더라도 40% 올라갔잖아요. 얘는 이미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보면은 7,000원짜리에서 8,470원으로 이미 이제 주가도 레벨업이 됐지만 이미 12,500원까지 랠리가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미리 땡겨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제일 중요한 어떤 가격대를 찾는다고 한다면 좀 8,100원대에서 200원대가 아닌가. 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선을 그어 보면 요때가 4월 8일이거든요. 4월 8일 날 자, 요따 선을 그어 볼게요. 선을 그어 보면 요때 요 시가의 가격, 요 시가의 가격 2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시점입니다. 21% 급등이 나왔던 시점. 그러니까 요때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어요. 코스닥도 별반 재미가 없었고. 그러니까 지수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지수랑 같이 급등이 나왔던 시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4월 8일은. 네. 그러니까 3월 24일은 지수랑 같이 폭락을 한 건 맞지만 전날 4월 8일은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별반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 혼자의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던 이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 자, 이거를 아래쪽에 코스피 지수랑 제가 좀 코스피 지수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 자, 이때 4월 8일로 보면 자, 4월 8일이 이때죠, 그죠? 4월 8일이면 이때죠, 이때. 이때면은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거든요. 1,800대. 그죠? 1,800대. 이 주식은 요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중에 21% 급등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그러니까 지수하랑 같이 반등이 나온 게 아닌 거죠. 저 때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요거를 업종으로 해서 코스닥을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요걸 코스닥과 또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도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때는 별반 재미 없었죠. 0.08% 상승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기업에 대해서 알 수가 있냐면 4월 8일 이 기업은 지수랑 같이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개별 재료에 의해서 아침에 급등이 나왔던 걸 알 수 있죠. 저 때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트너로 등록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때가 재료 노출됐던 자리인 거죠. 그리고 나서 기대감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숫자는 아직 안 잡히는데 일단은 삼성전 파운드라는 게 딱 파트너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700원에서 8,000원까지 미리 땡겨버린 거예요. 다른 시장이 1,440에서 1,800 복구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주식 그 재료 때문에 2,750원에서 8,000원까지 미리 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미리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가 등록됐던 요 시점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지지가 나오는 거고 또 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가격대, 중요한 매물대를 찾는 이유는 거기서 뭔가 신기한 기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받았던 밸류랑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차트를 보는 이유는 사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지금과 비교를 했었을 때 그때보다 밸류를 더 높게 쳐줄 수 있는 상황이냐 낮은 상황이냐 어떤 시장 전반적인 상황 그다음에 이 기업의 어떤 변화 이게 구조적인 변화면 추세를 따라서 가는 거고요.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냥 어떤 재료 뭐 아까 화이자 같은 어떤 재료 이런 건 그냥 테마로 의해서 소멸되는 거고 나중에 테마가 사라지게 되면 이런 걸 보고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아시라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등록됐다는 저 시점은 기대감이 현실화 됐던 시점, 즉 재료가 노출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저 자리가 무너지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추가적인 어떤 악재가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81,000원대 방언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회복되는 걸 보고 다시 사더라도 저는 이제 반등 8,100원 요 자리를 반드시 로스컷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위쪽은 언제 시세가 열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관심이 없죠. 투자가들이. 왜냐하면 코아시아보다 모멘텀이 지금 쌓인 주식들이 널려 있고 밸류 부담이 싼 주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코아시아를 내가 들고 있으면 이 주식의 반등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머니 있는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잠깐만 K시텍 일단 거래한 다음에 야 잠깐만 하이닉스 좀 거래한 다음에 야 잠깐 바이오제약 지금 대장한 다음에 야 잠깐 5G 좀 한 다음에 너 해줄게 이런 관점인 거예요. 나는 이 주식에 관심이 있지만 돈 있는 사람 기관 투자가들은 그래? 야 일단 그건 나중에 내가 한참 시간 남을 때 할 거고 메인판에서 이제 먼저 한 다음에 할게. 나는 이게 관심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잖아. 내 이 주식의 시세를 결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보고 있는 이 호가창이 이 가에 중요할까요? 아니면 선수들이나 기관 투자가들 보는 이걸 내가 수능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수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이 주식 무조건 여기까지 갈 거니까 끌고 가야지. 시장이 나한테 맡기길 바라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한테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수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코아시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나쁘거나 네. 부정적인 의견을 줄 수는 없지만 주식 투자하는 데서 가장 큰 리스크, 기회비용을 잃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지만 왜 메인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 맞춰야지 왜 시장이 우리한테 와서 맞춰주길 바라냐 이거죠.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제발 올라가 주세요. 내 것도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30%의 비중을 실을 정도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해서 주력이라 생각을 해야 되고 적어도 기대 수익률이 제일 많아야 돼요. 지금 섹터에서 리스크도 적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30%의 비중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주식은 9,700원에서 1,100원짜리가 회복돼야 추세 전환이라도 저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이 지금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만약에 9,700원이나 1,100원을 회복해 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른 쪽에서의 먹이를 내가 놓칠 수 있으니까 30%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 정도만 대응하고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20%의 비중을 차라리 반도체 메모리 쪽으로 공략을 하셔라.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메인 트랙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전략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적당한 가격대 오면 일단 비중을 줄여가지고 가져가자는 전략 남겨드립니다. 김지철님 참고해 주세요.